지난주에 그 정원호 후보의 과거 폭행 전과를 둘러싼 공방과 관련해가지고 당시 양천구청장이었던 양재호 전 구청장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여정공원 외박 요구 주장을 반박하면서 당시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 불거진 사건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CBS 노건 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 초년병으로서 톡톡히 당했던 시절이었다라고 해고하면서요. 그에 따르면 그해, 그러니까 95년도죠. 6월 치러진 제1회 지방선거에서 집권당 민주당 소속 후보가 40대 정치 초년생이 자신에게 패한 뒤 민자당과 사사건건 부딪히던 때였다. 그래서 양 전 구청장은 장행일 구의원의 질의도 그 민자당 쪽에서 우리 쪽을 윤리적 파렴치범으로 몰려고 구청장 쪽에 어물을 뿌리려고 했던 것이다 설명을 했고요. 그 같은 인터뷰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정원호 당시 비서가 그렇게 잘못을 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비서실장으로 어떻게 승진을 시킬 수 있었겠느냐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다만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이 외박 요구 의혹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가 직접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명확하게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정원호 당시에 폭행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이는 그 카페 사진도 공개를 했어요.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 가해라고 합니다. 가해라고 서명호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가해라고 해서 여기가 카페라고는 하는데 누가 봐도 지하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유흥주점이다라고 이 부분을 공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쪽에서 비판하는 내용은 아니 본인이 밝히지 못하는 게 이게 아니라고 있었을 때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진짜 후보가 직접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했나요? 네. 아니죠. 외박 강요가 없었다 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아니 그 백분에서 질문 있었잖아요. 며칠 전인가. 그때 정확하게 뭐라 그랬냐면 이미 밝혔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라고는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 전에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거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유흥주점 있잖아요. 이걸로 공세를 국민의힘이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 판결문 다 이야기 아실 거예요. 여러 번 주제로 다뤄가지고 일단 판결문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언론 보도가 5군데가 언론 보도를 했는데 그 중에 2군데 조선일보랑 어디는 그 정치 관련 문제로 싸웠다고 이렇게 아예 언론에 기사로 적었고요. 나머지 3군데는 5.18 관련자 처벌 등 때문에 싸웠다고 아예 기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양천구 의원의 이제 주장이 속기록에 주장을 해가지고 이게 사실이고 지금 보도도 안 믿고 판결문도 다 안 믿는 상황이에요. 국민들 여러분께서는 보실 때 이게 누구 말이 더 진실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1995년이거든요. 이 199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걸 조금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1995년 7월인가 그때 검찰이 5.18 관련 12.12 사건 관련된 한마디로 전두환 사건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하면서 불기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이 그냥 들끓어요. 아니 어떻게 5.18 전두환 그냥 놔둘 거냐. 그러면서 그 막 대학생들이 당시에 지금 민자당 그 중앙 당사 점거해가지고 시위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5.18 관련이 이 1995년에 굉장히 뜨거웠던 한 해다.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저도 계속 주장을 하지만 폭행 사건을 미화하는 게 아니라 폭행 사건은 정원 후보가 잘못했다고 계속 인정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 폭행 사건의 원인을 뭐냐고 물어보니 그 원인은 5.18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명확하게 정리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재탕 삼탕 하는 게 저희는 생태탕인가요? 그거 생각나요. 국민의힘 전략 바꿔야 돼요. 네거티브다. 근데 이게 판결문에 그 여성과 관련한 내용이 없으니까 사실이 아니다. 속기록에만 그 여성들이 등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판결문에는 그러니까 이제 주폭 사건의 피해자가 4명이거든요. 그 옆자리에 있었던 그 보수 정당의 보좌진 그리고 경찰 2분, 지역 시민 1분 이렇게 4명에 대한 폭행에 대한 판결문이에요.
여성분들은 피해자가 아니니까 그분들과 어떤 언쟁이 있었는지는 판결문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아.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조금 아까 말씀 주신 그 양 구청장도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양 전 구청장이랑 당시 비서실장 있잖아요. 이분도 최근에 또 인터뷰를 하신 게 있는데 네. 이 비서실장이 하신 이야기가 오히려 사건을 좀 꼬이게 만들고 있다. 이분은 그 자리에 정원우 구청장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말리려고 책임을 지면서 이제 비서실장을 그만두고 정원우 구청장이 비서실장이 되면서 책임을 그쪽으로 간 것이 아닌가 싶다. 나는 이제 처벌을 안 받았어요. 근데 나는 세상에 무슨 구청장 비서실장 인수인계를 하면서 이 범죄 사실도 인수인계가 된다는 걸 생전 처음 들었는데 본인은 처벌을 안 받았어요. 근데 정원우 구청장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폭행을 주도한 것도 지금 비서실장이라는데 그러면 저는 31년 만에 진범이 나타났다. 그러네요. 정원우 구청장은 그동안에 구청장 하면서 이거 막 나올 때마다 정가 나올 때마다 계속 막 조아리고 작년 12월에도 이 정가 얘기 나왔을 때 그때도 뭐 5.18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때도 잘못했다 국민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진범이 나타난 거죠. 본인은 그동안에 억울하게 계속 사과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재심을 하면 돼요. 이화영이랑 같이 재심을 하면 됩니다.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진범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도저히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 측이었던 폭행의 피해자였던 보수정당 그 보좌진 같은 경우도 또 인터뷰가 나오고 있는데 정치적인 얘기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31년 전 얘기잖아요. 책임지는 정치인의 자세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회피해서만 될 것은 아니다. 정원우 구청장, 정원우 후보 이번에 서울시장 된 다음에 본인 서울시장 재선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그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요. 본인이 정치 생활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질 이슈거든요. 여기서 끊기 위해서는 본인이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폭행당했다고 알려진 보좌진이요. 박범진 의원의 보좌진입니다. 근데 그 박범진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5.18 민주화 운동의 명예회복에 가장 앞장섰던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분의 보좌진과 5.18 관련된 의견 차이 때문에 싸웠다? 네. 이거 말 자체가 저는 성립 일단 안 된다고 보고 지금 이 구청장이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당시 구청장이. 네. 그러면서 자꾸 그 구의원을 일컬어서 민주당 출신의 구의원이다. 이러고 있어요. 이거는 근데 뭐냐면 민자당 그죠? 민자당. 이건 뭐냐면 정치적인 물타기입니다.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은 2006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95년 당시에는 민자당 출신의 구의원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하겠느냐? 결국에 이 정파적인 다툼이라는 것을 구정실에까지 대입을 시켜가지고 좀 정치적으로 무언가 물을 타려고 하는 속셈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단 한마디면 됩니다. 정원우 후보가 단 한마디로 당시의 주폭 사건에서 여 종업원한테 외박 강요가 없었다. 이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될 문제인데 지금 계속 뭐라고 하냐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뭐 판결문을 참조하라.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허위고 조작이다. 예, 민주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판결문을 신뢰했습니까? 이미 나와 있는 판결문 그걸 다 뒤집어 엎으려고 국정조사까지 열었지만 그 국정조사에서 나온 증언들이 판결문을 뒷받침하자마자 그분들을 다 위증죄로 고발한 게 민주당 아닙니까? 아니 본인들은 그렇게 판결문을 믿지 못해가지고 수많은 정치적인 행태를 벌여놓고서 그 단 한마디 여종업원한테 외박 요구가 없었다. 그 간단하고 간명한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간다? 이거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딱 간단하게 네,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리면 계속 이제 제가 기사 이야기는 말씀 안 하시는데 조선일보 당시 기사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1995년 10월 13일 날에 임정욱 기자라는 분이 양천구청장 비서실장 술취 경관 등 폭행 그리고 밑에 내용 보면은 뭐 제의를 받고 술을 마시던 중 6.27 지방선거 등 정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싸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당시에 5개 언론이 정치 문제로 싸웠다고 언론 보도를 했다니까요. 근데 왜 그거는 안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당이 야당이었어요. 근데 야당 정치인이 뭐 구청장 비서가 정치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당 정치인이 그 여정업원 이렇게 강요해가지고 불렀는데 당시에 여건이 그리고 뭐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들이 가만히 뒀겠습니까? 전혀. 근데 이 사실을 계속 그냥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양천구청장
그 이야기만 해요. 그 구의원 이야기만. 아니 그러니까 간단한 거라니까요. 그런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고 확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판결문대로 나온 걸 참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시의 주폭 사건에서 여 종업원한테 외박 강요가 없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다 해결될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정원호 후보를 향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서 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원호 후보의 도덕 리스크를 하나 줄어드는 효과가 나는데 왜 그 여 종업원한테 외박 강요가 없었다. 이 한마디를 못 하느냐? 그거를 묻는 거죠. 했다니까요. 언제 했냐고요? 그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일단은 뭐 입장을 밝혔다라는 부분까지 얘기를 하고요. 뭐 조금 더 이 부분은 토론회에서도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각 후보자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고 그냥 진실규명 지금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계속 속기록을 기반으로 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판결문을 기반으로 한 판결문 플러스 기사. 뭐 서로 이제 유리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등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맞아요. 뭐 5.18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당시에 여정호 관련한 얘기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각자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 아직 이거 해야 돼? 아직 지금 우리 서울시 안 끝났는데 지금 서울시 중간에 그런 거구나. 네, 조금 PPL 이? 시스템 더 하겠습니다. 이거 서울시 이거 여론조사만 일단 하나 좀 분석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KBS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 좀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최근에 좀 많이 붙었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5월 11일 14일간 KBS에서 의뢰를 한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43%,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32%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걸 뭐 조금 뭐 오세훈 캠프 쪽에서 어떻게 이걸 분석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게 보나요?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여론조사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근데 다른 여론조사들과 비교해 보면 좀 이 조사가 튀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튀었다. 예, 다른 여타의 여론조사들은 지금 오차범위 내로 맞붙어 있는 상황인데 이 조사 같은 경우는 오차범위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조사 일시를 보면은 그 후보 등록하기 전 아니겠습니까? 네. 후보 등록이 지난주 금요일로 해서 이루어졌고 이제 뭐 주말간 그리고 금주 중에 새로운 또 여론조사가 아마 실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러한 것들을 좀 참조하게 되면은 오세훈 시장이 골든 크로스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나라는 네.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보나요? 아니 저는 뭐 여론조사가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여론조사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또 붙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아직 뒤치락은 없어요. 네. 이게 민주당 이제 정원호 캠프가 정원호 후보가 앞서 있는 여론조사는 많은데 네. 넘어간 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차 범위 내면은 뭐 그렇죠. 똑같은 이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는 여론조사 결과에 너무 이제 막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그리고 어차피 서울시장 선거는요 박빙의 선거입니다. 서로 한 5% 내로 뭔가 이 당선이 당락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저는 정원호 후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축구로 따지면 드리블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방어도 잘하고 있고 공격도 잘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오세훈 후보가 지금 이제 5선째 도전인가요? 네. 굉장히 서울시장 오래 한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서울시 있었던 동안 서울시장은 대부분 오세훈 시장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10년밖에 안 하셨어요. 아니, 그 전에도 다 합치면은 그러니까 이제 다 합쳐서 포함되니까 다 합쳐서 다 합쳐서 10년. 10년 했습니다. 네. 네. 왜냐면 두 번째 하고 그만둬버렸거든. 1년 하고 그만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궐이었어요. 네. 1년 그러니까 반 이제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5선에 도전하니까 네, 네. 선수로는 너무 오선이니까. 지루하다. 네. 근데 그동안 서울시가 발전했나? 네. 세계적인 도시가 됐나? 네.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토론에 나가면 오세훈 후보가 방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불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선거가 계속 종반으로 갈수록 이 정원호 후보의 장점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글로벌 서울. 네, 오세훈 시장이 되고 지금 우리 광화문 광장에서의 그 멋진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뭐 K 도시로서의 진면모를 저는 서울시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는 것도 그렇고 오히려 박원순 시장 때의 상황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은 돌아가셨으니까 계속 언급하는 것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민주당 정권이 다시 서울시정을 잡았을 때 네. 개발이 없는 그리고 시민단체들에게만 배를 불리는 시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께서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네.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결국에는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고 있는 이 선거에서도 치열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은 시정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저는 동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잘했다, 동의해주시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는 세 가지 요소잖아요. 구도 이슈 인물인데 구도가 이 지금 선거를 민주당에서 상당히 뭐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고 뭐 구도 자체가 뭐 민주당한테 유리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은 구도보다는 뭐 이슈나 인물로서 어떻게 좀 돌파를 해보려 하는 어떤 그런 선거전으로 가고 있는데 얼마만큼 이게 이제 남은 우리가 한 3주 남았나요? 지금 선거가 2주 남았어요. 2주 남았죠. 네. 17일인가 18일 깔끔했으면 남은.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토론도 정말 안 하고 진짜 1등 후보는 침대 축구도 이런 침대 축구가 없습니다. 아니 월드컵 아니야. 드리블 잘하고 있고. 아니, 방어 잘하고 있는데 왜? 월드컵 같으면 이게 침대 축구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드리블을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고 그러니까. 있는데 옆으로. VAR로 해갖고 추가 시간이라도 주는데 이거 선거는 추가 시간이 없어요. 아니 오세훈 후보도 다 이거 방어하고 침대 축구 했다니까요. 예. 그렇다고 아니 뭐 아. 그거야 뭐. 과거에 자기는 해놓고 우리 아니, 가면 안 된다고. 당내 경선에서 아니, 나중에 또 바뀌면 예. 돼. 당내 경선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랑 토론을 안 하는 것과 네. 다른 당 상대 정파와 토론 안 하는 거 엄연히 다른 아니 문제죠. 어제 아니, 2022년도에 2022년에 한 번밖에 안 했다. 아까 언론 기사에 2022년 송영길 토론 찾아보세요. 송영길 후보가 오세훈 토론 좀 합시다. 이 기사가 도배를 합니다. 도배를 해. 네.